빠바바밤. 이번에 우리 김근지 작가님을 첫 기획전에, 바인딩 첫 기획전에 초대를 하게 됐는데 너무너무 영광이에요, 작가님. 이번 바인딩 피스 바이 피스 이 기획전에선 작가님께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어요? 연속된 사항들이 내 조형 작업에 작동되었던 어떤 하나의 방향이랄까, 계속 봐왔고 듣고 인식되었던 것들 자체가 이렇게 한순간에 조형 작업으로 이렇게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라서, 어차피 계속 연결성을 갖고 있는 거라서, 그래서 약간 그런 쪽으로 가지고 이제 지금도 보여지는 약간 띠처럼 변하는 이유가 연결성 때문에. 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조형 작업을 한 게 제품 적어도 약간 이런 상황 때문에 저런 작업이 나올 수 있었다는 그런 내용이죠. 안 그래도 쌤하고 저하고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작업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첫째적으로 저도 쌤 작업에 대해서 쌤은 알고 있었지만, 근데 이제 선생님의 작업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알기 위해서는 많은 얘기를 했어야 됐고, 그러면서 이제 그 과정에서의 어떤 사진에 대한 어떤 연속성,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거기 부분적인 부분에서 이제 조형적으로 끌어나오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얘기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안 그래도 이번에 초점을 두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이미지들에 대한 선택 방식, 그리고 이제 이게 어떻게 선택을 했는지, 나름대로 규칙이 있는 건지 아니면은 그런 게 궁금해하더라고, 사람들이요. 규칙이란 이유도 없고 그냥 내 일상 속에서 그냥 평범한 것들을 그냥 이렇게 어제는 보였지만은 오늘은 안 보일 수도 있고, 며칠 전까지는 안 보였지만은 오늘은 갑자기 보일 때가 있는, 보통 그런 장면들, 그런 장면들을 이제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그냥 사진을 찍게 되는 거죠. 쌤 같은 경우 항상 카메라가 어디를 가든 카메라 항상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어떤 장면에 놓쳤을 때는 정말 아까운 장면, 그거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장면들이니까. 네. 그냥 왜냐면 1초 이상 넘기버리면 그 장면이 사라지는 거라서. 네. 보통 안 보고 찍는 경우도 되게 많죠. 이 순간 어떻게 찍었지라는 것도 있기도 하고, 또 내가 이제 기억나는 거는 네. 집을 났을 때 네. 아파트 약간 뒷문 쪽에 유치원도 보내고 운동하는 할아버지도 있고 개 산책시키는 사람도 있고 그런 장면인데, 네. 그 순간이 약간 뭐랄까, 약간 영화의 한 장면 같기도 하고, 전혀 다른 세상에, 이 세상 상황이 아니라 네. 다른 세상의 어떤 감정이 이렇게 탁 펼쳐지는 장면, 그 장면은 내 사진 중에 좀 깎이는 사진 중에 하나가 돼요. 자연에 대한 풍경, 그리고 사람 또한 자연이니까 그 속에서 풀어지는 거는 되게 자연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을 하시는데, 근데 그거가 스님이 쇠라는 재료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걸 조형적으로 풀었을 때는. 근데 거기에 대한 어떤 갭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물성의 갭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연결을 시켰는지가 궁금해요. 표면적으로는 좀 달라 보일 수는 있지만 그 느낌이 사진이나 조형작업 세나 이렇게 사실 거의 나도 모르게 같더라고. 그냥 내 같더라고 이게 사실은. 그게 희한하게 이게 뭐 벗어나려고 해도 이상하게 하려 해도 결국 결과물은 나 같더라는 거지 결국.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보고 공유를 하는 건데, 근데 이거를 표현하는 방식은 완전 사람마다 개별적인 거죠. 이게 약간 관찰인데, 분명히 관찰하다 보면은 안 보이던 게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게, 옆에 내 아는 작가가 그러더라고. 이게 꽃을 그려보니까 꽃을 비로소 알겠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걸 그려보면 사실 아는 거고, 실제 정확하게 보여지는 게 아니라 봐야 사실 보는 거니까. 근데 보지 않으면 사실 본 건 아니지 사실. 사물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보면은
사진을 찍을 수밖에 없어 사실은. 보면 안 찍을 수가 없어. 너무 예쁘고 좋으니까 안 찍는다는 게 이상한 거지 사실. 사진 한 장 한 장을 보면은 사람마다 얘기하는 게 뭐냐면 되게 편안하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래요. 선생님 사진 보면은 되게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사진 안속에 그 물론 평면적인 이 사진이지만은 사진 하나하나를 보면은 그 약간 공간감이 느껴진다 해야 되나? 약간 우리 뭐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 중에 공기가 머금고 있다고 해야 되나? 이제 그런 거를 조금 느껴져요. 그게. 되게 약간 지급이야. 내가 이제 어쨌든 조각이라는 자체가 네. 공간의 그림을 그리는 거니까. 네. 나도 모르게 내가 그냥 그런 식으로 작동을 하는 거더라고요. 평면적이지 않고 좀 더 입체적인 느낌이랄까. 그게 나도 모르게 이게 조형작업을 하다 보니까 아마 약간 그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버릇 비슷한 건데 이게 나중에 나도 알지 사실. 시간이랑 공간성. 그렇지. 시간성, 공간성이라는 어떤 이런 것들 요소가 상당히 많이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은 이번 전시 같은 경우에도 그 부분이 안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슬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철띠로 해가지고 이렇게 벽 모서리로 가지 않고 이렇게 벽을 띄워서 또 이렇게 하고 구조를 만드셨거든요.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로 이거 뒤에 있는 이 작품 또한 마찬가지로 뭐 너무 궁금해해요. 이 뒤에 뭐가 있냐고. 내가 그것도 약간은 네. 사실은 약간 이게 의도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까 하고 사실은 약간은 내 혼자 생각했는데 아까 말한 시간과 공간 자체는 나는 최대한 이 부분을 약간 압축한 느낌이랄까. 압축된 사진의 막대기이기도 하고 그 모서리 부분 이렇게 띄운 거는 사실은 저 공간의 문제이기도 하고 어차피 저도 결국은 시간성이라는 거하고 똑같은 게 네. 저기서 저 모서리까지 갔다가 여기까지 오면은 어쨌든 길이도 늘어나고 길이가 는다는 거는 시간이 느는 거니까 이런 요소들이 쌤에 대한 어떤 위트가 여기서 보여지는 것 같아요. 되게 이렇게 진보한 형식의 어떤 디스플레이가 될 수 있는데 얘를 이렇게 띄움으로 인해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약간의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가질 수 있는 어떤 충돌, 그러니까 사고의 충돌도 약간 유도하신 것 같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볼 때 작품을 볼 때 직각으로 갔을 경우에 보는 구도가 있고 이렇게 만듦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보는 동선이 달라져요. 자체가 틀리지. 애기들이 뒤를 봐요. 당연하지. 뒤를 가요. 뒤에 뭐가 있는지 너무 궁금해하는 거예요. 가령 뒷공간이라든가 그 형태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 때문에 가지는 그 주위의 아우라랄까 이게 작품 내용이 좋으면은 굉장히 큰 공간에 나도 전혀 이렇게 허전해 안 보이고 이게 정말 꽉 찬 작품은 정말 자그만데 작품 간격을 엄청나게 높게 줘도 전혀 비어 보이지 않는다는 거지. 가끔 내가 작업을 하고 약간 작업실 한 공간에 큰 벽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이렇게 나 보고 얘가 가진 아우라가 크나 작다를 보통 판단하는 경우는 마음에 드세요. 공간이 또 하나의 또 소스를 드렸네요. 예. 그러면은 이제 이 뒤에 있는 사진 가지고 사람들이 또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왜 현수막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작가들 보면은 사진 마음에 드는 거나 이런 거는 이제 보존을 위해서 이렇게 아주 좋은 퀄리티의 인화지나 그리고 그걸 액자 프레임을 딱 해가지고는 앞에 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코팅을 시켜버린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보존을 해버리는데 스님 같은 경우는 현수막에다가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뭐 이어지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아주 어떻게 보면 생 같은 느낌을 이렇게 하셨는데 왜? 일단은 싸고 싸고 크기를 크게 할 수 있었어요. 네. 가령 인화지나 좋은 종이로 진동하면 어마어마한 돈이 나고 사실은 네. 물론 그러면 더 좋겠지만 굳이 나는 질감보다는 어떤 지금 얘가 가지고 있는 이 약간 기호 같은 이 형태가 지금 주는 이미지가 더 중요한 거 때문에 그 질감은 사실은 이렇게 약간
크게 염두에 둔 펜은 아니라서 정말 좋은 이나지에 뭐 정말 예쁘게 뽑아야 될 이유는 사실 없고 그냥 나는 사이즈가 중요하고 이 공간에 네. 중장에서 바닥까지의 공간, 크기 사이즈가 아무도 뭐 큰 화면에 보면 좀 더 강하게 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다만 질 좋은 사진보다는 아예 이게 싸우고 그냥 큰 분수막이 오히려 그 내가 얘기하고 하는 쪽에 더 유리해서 하는 거죠. 네, 얘네들이 질감이 약간 거칠고 이러니까 한 덩어리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서 네. 생각해 네. 내가 대화적이다. 네, 맞아요. 그 생각 들었어요. 예, 예, 예. 나도 처음 보고 봤으니까 크게 보니까 이게 되게 대화적이고 어른하면 더 좋더라고. 그러니까 이거 보고 난 다음에 스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가지 작업들이라든지 아니 이런 거 보니까 더 그쪽으로 해석이 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자연에서 주는 어떤 하나의 어떤 문양 아니면 그런 것들을 또 다른 시각에서 관찰했을 때의 어떤 바라봐지.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스님님의 조형물을 딱 보니까 아 이런 이미지를 스님님이 관찰을 통해 이런 조형 작업들이 나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사실 덧붙이자면은 이게 나머지는 다 고정화된 거지만은 이 밑에 사람들 굉장히 유기적인 유기적이라는 거지 사실은. 네, 이게 네, 네. 고정적인 거와 유기적인 게 이렇게 어쨌든 같이 버무려진 건데 만약에 이 사람이 없다면 여기서는 긴장감이 싹 사라지는 사람도 해서 네. 이게 아주 묘한 긴장감을 살짝 이렇게 양념을 맞춰주는 게 되게 중요해 사실. 스님 바람이라는 재료를 쓰시잖아요. 그 바람이라는 재료가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공간과 시간성을 시각화해주는 어떤 요소가 바람이지 않을까? 분명히 바람이 가져다 주는 그 무수한 은어랄까 메시지랄까 진짜 무궁무진하고 사실 보이지도 않아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 사람들은 인식을 하긴 하지만 근데 그 바람에는 분명히 감량도 있고 방향도 달라지고 결이 분명히 있더라는 거지. 나도 이제 사실 몰랐지만은 내 작업을 하면서 알게 된 경우가 허다이만 이게 전에 그 내가 우포 그 작업에 바람이 정갈하게 불구나 아니면 네, 바람이 어지럽게 불구나 하는 걸 그때 네. 나 처음 느끼거든. 네, 네. 정말 이게 약 50개의 작품들이 이게 나란히 서 있는 약 50m 간격에 이게 바람이 불면 움직이는 것들인데 네. 어떨 때는 이게 그 어떤 흐름 자체가 진짜 이렇게 부드러운 곡선을 쫙 그리면서 갈 때가 있는데 어떨 때는 여기 움직이다 저기 움직이다 막 산발적으로 막 움직이는 오늘은 바람이 되게 어지럽네 하는 거지. 근데 어떨 때는 정말 리듬비컬하고 정말 오늘은 근데 딱 그걸 보고 피부를 딱 느껴보면은 그게 느껴지잖아요. 나도 몰랐고 내 작품 보면서 바람을 인식하게 되는 거지. 약간 사납네. 이제 하남 느낌도 있고 또 되게 어머니 품같이 이렇게 되게 한 느낌도 있고 아주 묘해. 이게 한 2시간만 이게 거기 다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아니면 한 며칠 상관으로 가보면은 네. 그때마다 그 바람이 이야기해주는 뉘앙스 자체는 정말 판약이 틀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나도 사실 늦게 알았지 사실. 내 걸 내가 보고 알았으면 이게 내가 내 걸 만들면서 내가 알지도 못한 거였지. 사실 그게 깊은 얘기도 하지만 네네네. 나는 제시만 하고 바람이 결국은 결과를 만들어주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재밌더라는 거죠. 이게 내가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나는 어떤 가능성만 열어주고 내용은 자연이 이렇게 해주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인데 내가 되게 예로됐던 것 같아. 스님
선생님하고 저하고 특히나 이번에 이제 그런 어떤 공간에 맞춰서 작업을 제작하시는 부분도 있지만은 저랑 또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작품을 만들어내가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다른 어떤 뭐 접근인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바라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고, 네네네. 이렇게 큰 줄기를 어떤 식으로 이렇게 풀었으면 좋겠다는 부분도 살짝 이제 있었으니까, 네네네. 그 부분도 좀 더 고민도 해보고. 이게 저는 그 부분이 이렇게 먼저 이렇게 알려드리는 게 엄청 조심스럽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에 대한 어떤 제가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을 리드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단지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선생님이 끌고 가고 있는 작업의 방식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제안이었던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만약에 선생님과의 어떤 교감이 딱 이루어졌다면은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또 선생님한테 또 다른 어떤 계기를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아무래도 이제 사실은 그게 가장 큰 어쨌든 바인딩이라는 자체가 그런 계기를 주려고 이제 어쨌든 이 공간을 열었으니까. 네. 그래서 이 다음 작가가 누가 될지 모르지만은 이 조율을 조금씩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작가도 오롯이 책 하고 싶은 대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은 있지만은 또 여기서도 또 약간 추구하자고 하고 싶은 어떤 방향이 있는 거니까 사실. 네네네. 그 방향은 어쨌든 지켜가는 게 나는 좀. 이제 도립미술관이란 그러니까 이제 공간과 그리고 바인딩 기획전이 우연히 같은 시기에 전시를 오픈하게 됐어요. 이마트 슈퍼마켓.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또 설치된 작품 또한 좀 결이 달라요. 어떤 여기서는 이런 작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고 여기서는 이런 거 하고 싶었는데 이제 그런 것도 또 궁금하기도 하고. 아무튼 여기는 이제 공간이 작다 보니까 좀 더 집약된 느낌이랄까. 네네. 그리고 어차피 여기는 오롯이 이제 내 개인전이니까 거기는 어차피 소당전이니까 원래 내가 작업하고 있던 거를 다른 작가들하고 같이 또 전시하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표면적인 거는 사실은 많이 차이는 나지만 실제 속으로 들여다보면은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사실은. 질감적으로는 틀리다지만 질감은 틀리지만 그 가지고 있는 내용 자체는 사실은 하나의 점을 향해서 가는 거지 사실은. 이 질문은 오히려 외부에서 했었어요. 그러니까는 그때 거기 있는 작업 맞죠? 맞죠? 그랬더니 맞다고. 그랬더니 그래 어쩐지 느낌이 묘하게 뭔가 그 느낌이 있어 이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은 이제 정확히 본 거지 사실. 그쵸. 제대로 본 거지. 선생님 마지막 질문. 작가님께 바인딩이란? 새로운 비전? 오 너무 큰데요? 아니 왜냐면 어쨌든 이 창원이라는 도시에 네. 이런 공간을 이게 한 적이 없었으니까 어쨌든 좋은 시도고 또 어쨌든 좋은 작가를 어쨌든 섭외하려는 것도 이렇게 노력도 많이 보이고 하니까 계속 재밌는 공간이 아마 계속 될 것 같고 또 그때는 아주 분명히 재밌는 일들이 여기에 많이 진행될 것 같아요. 전에 생각했던 부분이 하나 기점이 느꼈어요. 이렇게 느낄 그 법륜스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힘 뺀다는 것 자체가 참 이게 어마어마한 갱칭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그 질문을 하더라고. 자기가 너무 힘들다고 어떤 부분에. 그래서 네 인생에 네가 힘이 들어서 간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리고 그냥 들풀처럼 살아라.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흘러가는 거지 그냥. 그게 막 힘을 주어서 이게 그렇다고 좋은 방향을 가는 것도 아닌데 결국은 그 힘 뺀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더라고요. 이 자체도 사실은 되게 힘이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낭창낭창하고 약간 들풀 같은 느낌도 있고. 그래서 내가 그걸 만들었던 것 같아. 거기서 어떤 감정 때문에.
그러니까 이 기둥에 지금 전시장에 기둥이 있는데 그 기둥 모서리 부분에다가 그냥 살포시 심었잖아요. 왜냐면은 이런 풀들이 꼭 그 구석진 구석진 데서 사람 발길도 잘 안 가는데 보통 아니 있으니까. 이거 보더니 하는 말이 그냥 자연스럽게 자란 것 같다고. 그러니까 그걸 유도한 거지 사실은. 예. 그게 항상 그 어떤 풀들은 사람 발이 안 닿는 구석 쪽을 닿으면 원래 펴지도 못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구석해야 이 감은 있는 거니까. 전시장에 오시면은 이 작품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겁내지 마시고 이렇게 한 번씩 만지면 얘가 이렇게 낭창낭창 움직이는데 그게 정말 예쁘게 움직여요. 그래서 한번 이제 뭐 이렇게 같이 느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아무래도 뭐 이제 그쵸?